원판형 반월상 연골 기형에 대한 것인데, 내용을 파고들자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알기 쉽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원판형 반월상 연골 기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왼쪽 그림 보시면 정상 연골판 모양은 이제 C자 이렇게 말발굽 모양인데, 이제 원판형 반월상 연골 기형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디스크 모양으로 넓어진 반월상 연골 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1889년 영국 런던 의사회에서 처음으로 기술되었고, 지금 이제 사진 가운데 사진 보이시는 게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반월상 연골 기형이 있는 모습이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이제 수정으로부터 출생까지 이제 모체에 있는 기관에서의 발견이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선천성 기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판형 반월상 연골 기형의 발병을 보면은 내측은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에 주로 생기고 있고, 외측의 발병률을 보면은 0.4%에서 17%, 그다음에 양측에서 발병하는 확률은 약 20% 정도 됩니다. 그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시아인에서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인, 서양인에서는 이제 5% 미만인데 반해서 한국, 일본, 몽골, 극동아시아인에게서는 이제 18%까지 발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원판형 기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흔한 이제 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외래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이 되는 것인가인데, 아직 유전인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일본, 몽골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인에게 흔한 걸 보면은 이제 인종 차이는 분명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또 이와 관련된 유전인자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반대측에도 잘 생기냐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양측에 함께 오는 경우가 한 10에서 2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논문 보시면 한쪽 연골판 기형이 있었던 경우에 MRI를 찍고 반대쪽 MRI를 찍고 보니까 증상이 없는 다른 쪽에서도 90%가 이제 원판형 연골 기형이었다, 이렇게까지 높게 보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원판형 연골 기형이 있으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 정상 연골판인데, 정상 조직은 이제 콜라겐들이 이제 아주 조밀하고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원판형 연골 기형에서는 안쪽이 매우 이제 느슨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배열이 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계속 굽혔다 폈다는 동작이나 이제 그 비틀림 동작에서 이제 계속 마모가 일어나면서 안에 횡파열이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가운데가 이제 야들야들 느슨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뻥하고 찢어지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판형 연골 기형이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가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앞쪽으로도 이제 부착하는 부위가 느슨해서 이제 굽혔다 폈다 하는 큰 외상 없이도 여기가 찢어질 수가 있고, 뒤쪽 부분도 이제 뼈에 부착하는 테두리 부분이 잘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선천적으로 후방에 뼈에 부착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인대가 없거나 아니면 원래 느슨한 조직이어서 이렇게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3번, 4번 이제 정상적인 인대가 구조학적으로 없거나 아니면 이제 과도하게 반월상 연골이 움직이는 그런 것도 이제 원판형 연골 기형에 가진 이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소아에서는 무릎이 잘 안 펴진다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 기형이 있으면 이제 큰 부피를 무릎 안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굽혔다 폈다 할 때 좀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조금 찢어진 게 있으면 이제 무릎 굽혔다 폈다 할 때 딸가닥 소리 나거나 찰칵 소리 나거나 이런 소리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하게 찢어진 경우에서는 어느 각도에서 갑자기 무릎이 굽혀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잘 안 펴지는 이유를 보시면 이제 뒤쪽 이 느슨한 부위로 불안정성이 있거나 여기가 확 찢어져서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은 무릎을 딱 펴게 될 때 이 커다란 덩어리가 걸리면서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굽혔다 폈다 할 때 찢어진 부위가 있으면 이제 무릎 안에서 찰칵찰칵 거리거나 이런 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에서는 이렇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조직학적, 구조학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상 없이도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방치가 되면은 찢어진 상태로 그 위치에서 고정이 되면서 운동 제한을 일으키기도 하고, 만약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성인이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깥쪽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에서는 증상이 의심되거나 굽혔다 폈다 할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하면은 조기에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에서는 이제 치료는 무증상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찢어지는 증상이 있어서 너무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할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원판형 연골을 최대한 정상 모양으로 돌려놓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깥쪽 이제 튼튼한 변형 테두리 부분은 잘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판형 연골을 이제 정상의 연골로 바꿔놓는 것이 중요한데, 바깥쪽 테두리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깥쪽 테두리를 꼬매주면서 이제 안쪽을 도려내는 이런 수술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에서의 자연 경과는 이제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 한 20, 30년 누적이 되다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원판형 연골 기형이 있으면 가운데 부분의 조직이 매우 느슨하고 찢어짐에 취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20, 30년간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안쪽이 많이 낡아지고 찢어지게 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는 30, 40대 환자들 대부분 보면은 외상력이 없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MRI를 찍어보면 이미 그 가운데 쪽에 연골판은 없고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경우에서는 이제 반월사 연골 기능이 이미 상실돼 버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서는 특별한 병력 없이, 큰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파열이 진행된 경우에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있어서 의심될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미 조직이 낡아서 가운데 부분은 비어있고 양옆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봉합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이제 조기 발견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봉합을 하여도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상 원판형 연골에서는 가운데 부분만 느슨하고 테두리 부분은 좀 튼튼하게 살아있지만, 이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테두리 부분도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아에서 잘 꼬매 놓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다시 재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한 적 없어도 상당 부분이 이제 소실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봉합이 불가능해서 연골판을 다 도려내거나 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골판을 다 도려내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골판이 없는 만큼 연골끼리 이제 부닥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많이 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판형 연골 기형이
일본, 한국, 몽골, 특히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 이식도 내측보다는 외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판형 연골 기형은 이제 진단과 치료가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에게서도 매우 이제 까다롭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조기에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고,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는 검증된 전문가에게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